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엄마 대신 면접장에 왔어요. 뭐라고? 지금 미아이가 면접장을 대신 왔다고. 정장을 입은 어른들 팀에선 12살 소년 작은 손엔 자격증과 상장이 꽉 찬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꽂히는 순간 그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날 호텔 로비에 들어선 건 아이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적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의 서막이 됩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서울 중심가를 내리있던 그 오전 해지는 세블란스 병원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 머리 맡의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면접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감긴 두꺼운 깁스 때문에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전날 밤 편의점에서 돌아오던 길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뒤 다리 골절 진단을 받고 곧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3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은 천천병력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대한호텔그룹 조리팀장 면접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으니까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 동안 혼자서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날 집에서 서리를 챙겨 병원으로 가져온 아들이었습니다. 12살이지만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렸서부터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우는 것을 지켜봐온 아이는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면접을 못 가게 되었어. 다리를 다쳐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깊은 절판감이 엄마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면접장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엄마 자격증이랑 상장들을 전해드리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 말해드릴게요. 혜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난이나 어린 아이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그런 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야. 너는 아직 엄마 저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아는걸요. 밤늦게까지 요리 연습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하느라 고생하시는 거 다 봤어요. 민준이의 말에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그런 곳에서 아이가 혼자 갈 수가 없어. 엄마 저 혼자 지하철도 잘 타고 길도 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준비한 자료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책상으로 가서 엄마가 정리해둔 서류들을 들어왈렀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요리 대회 상장 들까지 이 2년 동안 혜진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한식 전문가라는 증명이고 이건 양식도 잘한다는 거고 이 상장들은 엄마가 다른 요리사들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민준이는 각 자격증과 상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고 때로는 응원하며 함께해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12살 아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좋은 회사에 지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엄마, 제가 꼭 해낼게요. 엄마가 이 일자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정말 잘 알거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상황 설명만 하고 와. 알겠지?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가방에 엄마의 모든 자격증과 상장들을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2시간 후 대한호텔 그룹 본사 앞에 선 민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는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이 아예 몸집을 거의 가린 만큼 컸기에 그것을 끌고 걷는 12살 소년의 모습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당당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hen 민준이는 목을 가다듬고 또 박도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엄마 대신 면접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문객을 응대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이 혼자 왔네요. 부부님은 어디 계세요? 엄마가 어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민준이는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기 저희 엄마 자격증들이에요. 전마 자격증들이에요. 한식, 양식, 제과제빵까지 다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건 요리 대회에서 받은 상장들이고요. 민준이가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자 안내 데스크 직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력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2명의 중년이 내려왔습니다. 한 명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김은숙 회장과 장태수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타게 자세를 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저희 엄마 박혜진이 오늘 조리팀장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어제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와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은숙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30년 넘게 호텔 업계에서 일해온 그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보겠다는 거니? 아니요. 저는 면접을 볼 수 없어요. 다만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 이 일자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태수가 서리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력이네요. 이런 자격증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니. 은숙도 관심을 가지고 서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요리 대회 수상 경력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니? 세블란스 병원. 다리뼈가 부러져서 3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꼭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하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오셨거든요. 은숙은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회장실로 초대하고 싶구나.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12살 소년 민준이는 대한호텔그룹 회장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사랑과 의리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43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이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점점 높아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숙이 민준이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과 커다란 창문,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이 민준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정말 높네요. 서울이 다 보여요. 민준이의 순수한 감탄에 은숙의 차가운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구나. 아까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지만 엄마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아빠 이름은 최준호예요. 저는 아빠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순간 은숙의 손에 쥐어져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준호, 바로 2017년 부산 호텔 화재 사고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발을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부산의 새 호텔 개장 준비를 위해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산 호텔에 화재가 났는데 준호 상무님이 은숙은 그날 밤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은 이미 있던 미가 되어 있었고 준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신분증만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던 것?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호텔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정말 최준호라고 했니? 네. 아빠는 호텔에서 일했다고 엄마가 말해주셨어요. 부산에 출장 갔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때 제가 4살이었거든요. 은숙의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이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니? 박혜진이에요. 엄마는 요리사고 아빠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빠 할머니가 반대하셨대요.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준호가 어떤 여자와 사귄다고 말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와 어떤 집딸이니? 요리사의 이름은 박혜진이고 저보다 4살 많아요. 정말 착하고 요리도 잘해요. 그때 은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호텔 그룹 후계자가 평범한 요리사와
그것도 연상이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그런 여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엄마 사랑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때요? 4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요리사라니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아. 그날 모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준호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며칠 후 부산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혜진이라고 박혜진 은숙은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8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묻어버리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갑자기 우시는 것 같은데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처럼 살아온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택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숙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은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택수에게 손질했습니다. 택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숙의 옆에 섰습니다. 택수야, 이 아이가 혹시 은숙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택수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좀 놀라신 것 같구나.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직업, 사고가 난 시기와 장소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택수의 얼굴도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도 2017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상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회사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어. 5분 것이 일치해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준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이마 부분이 그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구나. 그리고 확실한 걸 알아보고 싶어. 무엇을 확실히 하시지고요. 너와 할머니가 정말로 가족인지 말이야. 택수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8년 전에 아들을 잃으셨다 한다. 그 아들의 이름이 최준호였어. 혹시 내가 할머니의 손자일 수도 있겠구나.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에게 할머니가 생기는 건가? 은숙은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8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우선 어머니부터 만나보자. 그리고 정확한 검사도 해보고 택수가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검사들도 준비하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기대감이, 다른 한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준호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8년 동안 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것입니다. 민준아,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와준 덕분에 할머니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단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할 거예요. 좋은 할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하면 그 순간 은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세블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준이가 준호의 아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호텔그룹 부사장 장태수라고 합니다. 민준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민준이가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민준이는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태수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당당하게 면접장에 나타났는지, 김은숙 회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의 아버지 이름을 들었을 때 충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민준이 아버지가 정말로 최준호 씨 맞나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 씨가 민준이 아버지예요. 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김은숙 회장은 8년 만에 손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럼 김은숙 회장님이 민준이의 할머니가 되는 거군요. 준호 씨는 회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혜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호텔에서 일한다고는 했지만 설마 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8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준호 씨가 그런 집안 아들이라는 걸 태수는 혜진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시거든요.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준호 씨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약속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제가 4살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요리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숙 회장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혜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를 꼭 설득하고 올게. 우리는 반드시 결혼할 거야. 혜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8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준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게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부산 출장 가기 전에 주고 갔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의 친필이 분명했습니다. 혜진에게 엄마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볼게.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한. 엄마를 설득하고 돌아가서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 예쁘게 키우자. 영원히 사랑해준 호가.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혜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부산에서 네 호텔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고요. 태수는 2017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의 새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상무는 원래 그날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출장 일정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왜 다시 호텔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저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님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 준호 상무는
회장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거든요. 새 호텔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3주가 지난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봉인된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지난 3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건네자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 민준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은숙은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손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조척감이 그네를 압도했습니다. 태수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나이가 4살 많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했다니. 회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와 민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직접 병원으로 혜진을 찾아갔습니다. 만 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혜진은 은숙은을 보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은숙은의 첫 마디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직업이 다르다고라서 당신들의 사랑을 가로막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민준이를 키우면서 늘 아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고마워요.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숙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늦었지만 민준이의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혜진 씨도 제 면을 이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팀장 자리는 혜진 씨 것입니다. 실력을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일주일 후 혜진이 태어나던 날 은숙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작은 요리 도구들이었습니다. 이건 준호가 5살 때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민준이는 아버지의 물건을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정말 아빠가 사용하던 거예요? 그럼 너도 아빠처럼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은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8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준호는 없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진이 대한호텔 그룹 조리팀장으로 정식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방학이라 매일 엄마와 함께 호텔에 나왔습니다. 은숙이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작은 휴게 공간을 마련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심지어 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지까지 기억했습니다. 12살 아이치고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신기한 아이고, 너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니? 태수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아빠도 이런 곳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관심이 생겨요. 그런 민준이를 바라보는 은숙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도 어린 시절에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기억하곤 했거든요. 정말 아버지를 닮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호텔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중요한 연회를 열기로 했는데 담당 조리팀 직원 5명이 모두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아침에 먹은 도시락이 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손님들을 위한 정식 코스 요리를 4시간 안에 준비해야 하는데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부조리장이 제안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요리는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갑자기 투입된 사람들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태수도 급히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일본 대사관 연회는 호텔에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실패하면 호텔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혜진 팀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무 위험해. 주방은 칼도 있고 뜨거운 것도 많아서. 엄마, 저 주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대신 재료 준비하고 그런 나르는 일은 도울 수 있잖아요. 태수는 민준이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주방 밖에서 서포트 역할을 맡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한 일만 시키고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남은 조리사들과 함께 주방 안에서 요리에 집중했고 민준이는 밖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별한 간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일본식 간장이 부족해요. 조리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간장 없이는 메인 요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2층 창고에 예비 간장이 있어요. 제가 어제 거기 갔을 때 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2층 창고는 비상용 재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직원들도 잘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아. 네, 확실해요. 같은 브랜드 간장이 한 박스 있었어. 직원이 급히 2층 창고로 달려갔고 정말로 간장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냉장고였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술팀을 부르려는 순간 민준이가 냉장고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아, 여기 전원 코드가 살짝 빠져 있네요. 민준이가 코드를 다시 꽂자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청소하던 직원이 실수로 건드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수였습니다. 갑자기 한쪽 스토브의 불이 약해졌습니다. 가수압이 이상해요. 이번에도 민준이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게 가수 밸브가 반만 열려 있어요. 완전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밸브를 완전히 열자 불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서빙 순서였습니다. 요리는 완성되었지만 200명에게 동시에 서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순서로 나가면 뒤쪽 테이블은 30분이나 기다려야 해요. 그때 민준이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배치도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원형으로 나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요리는 마지막에, 차가운 요리는 먼저 내보내는 거고요. 혜진은 민준이의 제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와, 민준아, 너 정말 천재구나. 민준이의 계획대로 서빙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200명의 손님들이 거의 동시에 따뜻한 요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일본 대사가 직접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사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들을 제시했다니. 은숙이 주방으로 내려왔을 때 모든 직원들이 민준이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오늘 정말 대화력했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숙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도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는 침착함, 남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그 줄을 보는 넓은 시간까지. 민준아,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오늘 큰일을 해결했구나. 민준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엄마를 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이 제 아빠가 일했던 곳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은숙은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의 모습에서 준호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뛰어난 관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까지. 준호야, 내가 남긴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를 통해 준호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민준이의 화력상이 호텔 전체에 퍼진 지 며칠 후 대한호텔그룹 임원의 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태 전무가 자료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태는 김은숙 회장의 최측근이자 유력한 후계자 후보였습니다. 준호가 2017년 부산호텔 화재로 사망실중한 뒤 사실상 성태가 회장의 신임을 받으며 후계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민준이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의 자료 검토하셨나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성태는 지난 8년 동안 은숙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에서는 손자인 민준이가 사위인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27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고기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12살짜리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는 없어. 성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는 회사 법무팀을 불러들였습니다. 상속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성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손자와 사위 중에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무님, 그건 당연히 직계 혈적인 손자가 우선 입합. 법적으로는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손자녀. 그 다음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거든요. 법무팀장의 대답에 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만약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면 유언장이 있어도 최소한의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직계 비속인 손자에게도 상당한 몫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태는 자신의 측근인 홍보팀 과장을 불렀습니다. 이 과장은 성태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인물로 성태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회사에 떠도는 소문들 들으셨죠? 네, 회장님께서 갑자기 손자를 찾으셨다는 그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 구조 변화는 회사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믿을 만한 기자분들과 연락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때로는 적절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은 성태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대 의견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여전히 매일 호텔에 나와 엄마를 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민준이를 예뻤고 은숙도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뭘 도와줄 건? 이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호텔이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 준비하는 것 도와드릴게요. 그런 민준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성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성태는 다시 홍보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미인,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전무님, 경제신문 기자와 연락이 다 왔습니다. 언제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보죠. 성태는 신중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자신의 서재에서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심을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성태는 자신이 8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졌고 민준이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정말 회장님 손자가 만나 갑자기 나타나서 후계자가 된다는 거 맞아? 그럼 성태 전무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태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은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부, 네, 그동안 민준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은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회사 정치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성태 전무와 관련이 있을까?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상속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때 성태의 측근인 홍보팀 과장이 경제신문 기자에게 첫 번째 정보를 흘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사실을 보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대한호텔그룹 내부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정도의 무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태는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민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이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 없었어? 괜찮아요. 다만 어떤 어른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긴 해요. 혜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 게임에 휘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겠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혜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아침 경제신문 밑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호텔그룹 비밀 후계자 논란 갑작스럽게 나타난 12살 손자의 정체는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이가 김은수 회장의 손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회사 상속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숙은 신문을 보자마자 태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언론의 정보를 흘린 거죠? 태수도 당황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가 이렇게 빨리 새어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아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제보한 것 같아요. 은숙은 즉시 성태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동기가 가장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태 전무를 당장 불러오세요. 30분 후 성태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태 전물, 이 기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은숙이 신문을 내밀자 성태는 잠시 기사를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저도 방금 봤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성태의 태연한 반응에 은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회사 전체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신문 기사에 대해 수군거렸고 민준이를 보는 시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손자가 맞다니 믿기 힘들. 이렇게 갑자기 후계 구도가 바뀌는 건가? 성태 전무님 입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혜진은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준이도 어른들의 복잡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혜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닌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호텔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은숙 회장님 손자 관련 보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후계 구조 변경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침묵하면 더 큰 혼란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태수야,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강당에서 말입니다. 태수는 은숙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한호텔그룹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1층부터 43층까지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전체 회의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은숙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준 군은 제 손자가 맞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회장이 직접 인정하자 더욱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8년 전
부산 호텔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최준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박혜진 조리팀장은 제 며느리입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년 전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어리석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강당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숙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살 많다는 이유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잃었고 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8년을 보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한 여성시의 오가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혜진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민준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이 깊게 고개를 숙이자 강당 안에서는 감동의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변화해야 합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면 새로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더한 묘태의 그룹은 가족 친화적인 회사로 변화할 것입니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층 로비의 준호를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은숙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무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숙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듣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당한 혈족이고 혜진 팀장님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태가 고개를 숙이자 강당 안에서는 더욱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숙은 혜진과 민준이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전진 씨, 이제부터 정식으로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조리 팀장 자리도 당신의 실력으로 얻은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혜진은 감격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할머니가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은숙은 서류 하나를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장학금 증서야.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지원해 줄게.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저 요리도 배우고 경영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든 배우렴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좋아진 것.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혜진과 은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진실 공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한 호텔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층에는 준호를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고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당당하게 할머니의 손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엄마와 함께 출근해서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민준이를 따뜻하게 대해져왔습니다. 혜진은 조리팀장으로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숙도 손자와 며느리가 겪어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차가웠던 회장실에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준호의 사진 옆에는 민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 태수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부산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대한호텔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박혜진 씨 계신가요? 목소리 주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태수는 업무 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 팀장님 말씀이시죠? 어떤 용건이신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태수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준호입니다. 2017년 부산 호텔 화재 사고에서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분명히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죠? 부산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오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즉시 은숙을 불렀습니다. 은숙이 전화를 받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믿기 어려운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상무라고 하는 분이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수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준호입니다.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년 전 그 목소리 분명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니 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8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이것은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준호는 그날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2017년 부산 호텔 화재 당일 그는 서울로 돌아가려다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혜진과의 결혼을 어머니에게 설득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그러나 화재에 휘말려 대표 중 큰 부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분증과 지갑은 모두 불에 타버려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혼수 상태였던 그는 깨어난 뒤에도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자 한 오천 마을의 노인이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김씨라는 잘못된 성으로 불리며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성실한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2달 전 작은 사고로 머리를 다시 다친 뒤 잃어버렸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얼굴,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신문을 통해 대한호텔그룹과 손자 민준의 소식을 보고 마침내 전화를 걸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당장 서울로 와. 내가 마중 나갈게. 이틀 후 서울역 대합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숙, 혜진, 민준, 태수, 성태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만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 혜진은 8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해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3시 부산발 KTX가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8년 전도 야이고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혜진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준호의 모습에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이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임의 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12살로 자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많이 컸군. 준호가 민준이를 꼭 앉아 대합실에는 감동이 흘렸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8년 동안 혼자 민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자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은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죽었다고 믿고 8년을 살았는데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그 사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성태도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님 정말 기적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가족의 완전한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서서히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8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8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렸던 아빠가 이제는 곁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후 혜진은 대한호텔그룹의 수석조리 팀장으로 승진했고 준호는 회장실 직속 특별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면서 방학마다 호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호텔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혜진이 개발한 가족의 따뜻함을 담은 메뉴는 데이트를 적고 은숙은 그 메뉴 이름을 민준이 밥상이라 지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맛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호텔 연회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내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본 은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고마워.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 내가 용기를 내서 엄마 대신 면접장에 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준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혜지도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민준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를 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빠도 만나고 할머니도 생기고 꿈 같아요.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드는 법이란다. 그렇게 12살 소년의 용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온 가족의 기적적인 재회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해지셨나요? 우리 엄마 대신 면접을 본 민준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더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